갑자기 모니터를 보면서 감독님들은 쾌재를 부른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감독님이시죠? 쾌재를 부른다고 하시던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 이상의 연기를 배우분들이 해주실 때는 네네. 속으로 쾌재라고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표현했는데 아싸라고 하던데 감독님께서도 분명 그런 순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순간 많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셨으면 사실 뭐 영화 너무 복잡해 답이 뭐야 이렇게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 아마 여기 계신 두 분 연기자분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 일치된 의견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도 참 쉽지 않은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여러 명이 부딪히면서 하는 거 영화들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두 사람 아니면 혼자 특히 이제 혼자 이렇게 미묘하게 겁에 질린 걸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거일 때 뭐 나노 연기라고 했지만 그 이렇게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고 아주 클로즈업으로 잡았는데 딱 원하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게 나올 때 굉장히 쾌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나 콘티상에는 없었는데 두 배우의 시너지로 만들어낸 장면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키스씬 바로 직전에 그 방 안에 들어와서 그 부인과 함께 어떤 케미스트리가 있는 되게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거는 원 시나리오에는 사실 문 열고 바로 침대였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저 선천적 낭만 결핍증을 앓고 있어서 남녀간의 감정 활동을 잘 모르고 이게 체육 활동에 주로 주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윤사 씨랑 두 분이 이제 리딩을 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여기 뭔가 정서적인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얘기가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이제 결과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감탄하면서 보셨을 치료실 장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진웅 씨한테 맡겨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장면에서는 그 진우 씨가 이렇게 원래 콘티에는 그 성근이 그 잘 들어가셨대요 하고는 막 뛰어 들어와서 방 안에서 자기 침대까지 가서 앉아서 전화를 걸까 말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면 도저히 저 침대까지 못 걸어갈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게 글을 쓰는 사람과 직접 그걸 육화해서 장면을 연기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옳은가 생각한다면 직접 연기하는 사람이 옳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의 그 신발 신는 신발장 앞에 주저앉는 그 리액션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보다 한참 방 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편집하면서도 역시 배우가 옳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취조실에서 원래는 이렇게 여러 커트로 나뉘어져 있었던 아들 사진을 보고 눈물 흘리는 장면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선택도 역시 배우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 제가 썼지만 쓰고 상상하고 콘티를 작성하지만 실제로 그 옷을 입는 배우의 느낌이 정답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감탄스럽고 좋다고 느껴지고요. 대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 아주 짧은 대사에서 임팩트를 주면서 싹 변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까지 다요. 근데 왜요?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딱 생각한 것 같은 소수점 연기? 바로 그 연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그 굉장히 어눌한 얘기하는 것 같다가 순간 탁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흠칫흠칫 놀라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신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엔딩의 이제 블랙박스 장면에서 이런 거죠. 이렇게 치고 정로에는 앉아있다. 그리고 아들이 와서 시체를 처리하다가 블랙박스를 보고 뛴다가 말하자면 다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할지는 온전히 대병 씨에게 맡겨진 거였고 보시는 것처럼 원신 온컷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저희가 백그라운드 얘기는 한 거죠. 그는 언제쯤 아버지의 악행을 알고 있었을까? 자라면서 드러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알고는 있었을 때 소리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냈을 때 감독으로서 굉장히 그 고마운 마음이 들고 기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취조실 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씬이었을 것 같고 저는 보면서 굉장히 연극적인 에너지도 느껴진다라는 씬이었는데 이 씬이 정말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이 작품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배우의 에너지가 오롯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는데 그 씬 찍을 때 현장 좀 어떠셨어요? 어려운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저는 대명 씨가 왜 소수점 얘기를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점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아까 뭐 캐릭터에 대한 어떤 데뷔화된 어떤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승훈이를 연기를 할 때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샤우팅이라든지 뭐 과도한 액션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어떤 증폭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진폭이 크다는 이야기는 내 설명을 결단코 이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허점들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만약에 조금이라도 맞물려지게 된다면 전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런 숨소리나 그런 호흡들이 들키지 않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을 꼭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심도가 진폭이 크겠냐는 거죠. 그것이 결론적으로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리고 많이 움직일 수도 없고 웃는다의 어떤 단계들도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감정들. 그러나 그 안에서 에너지 증폭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장면에 들어갔을 때 배우로서는 엄청 신명나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로서의 입장은 작업을 하는 과정은 이제 그 지점은 분명히 스크립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대로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도움을 주십사 뭐 이런 에서는 감독님 뭐 한 번에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업은 사실은 저는 혼자 연극처럼 진짜 막 혼자 막 해도 되는 거지만 주변에 카메라에 워킹도 있을 것이고 그걸 빛을 재단해야 되는 조명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담아내는 걸 컨펌해야 되는 감독님의 포지션도 있었을 거고 오히려 더 저보다는 주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좀 밀도가 있는 장면이긴 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게 끝났는지도 몰랐고 그냥 마냥 그냥 막 승훈이의 그 아까 서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냥 공간 속에 저를 던져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얘 되게 웃기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자극들만 받았던 상황 설정 내에서의 어떤 제 감정과의 교감이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되게 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몰입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배우로서는 신명이 나고 잘 모르시겠죠? 해보시니까 그래서 저는 전 인류가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명 씨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격투씬으로 가지 않더라도 조진웅 씨랑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을 때마다 굉장히 긴장감이 이미 느껴지고 있었는데 두 분이서 함께 하시는 씬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나름대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좀 준비했던 거랑 좀 다르셨나요? 어떠셨나요? 사실 뭐 모든 현장이 생각했던 거랑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현장 이게 그 형이랑 둘이 하는 그 장면들이 그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이제 배우로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딱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뭐 좋다는 표현 말고 다른 걸 좀 찾고 싶은데 너무나 배우로서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싶다. 나만 알기 좀 아깝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곳에서는 사실 배우가 이렇게 상대 배우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형하고 연기할 때가 그런 게 너무 있어서 정말 마음껏 했던 기억이 있어요. 후. 영화에서는 굉장히 살벌함이 느껴지는 캐릭터들이었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호흡도 좋으시고 정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주진우 씨 요새 인터뷰하신 걸 찾아보면 김대명 씨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보호해주고 싶다고 누가 해를 가하려고 하면 보호하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정을 드러내시던데 보호 본능을 자극하시는 타입인가요, 김대명 씨께서? 이 친구가 보통 사람 어떠냐 그러면 착해 뭐 이 정도잖아요. 넘어서는 그 선함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뭐하지만 야 대면 형이랑 오늘은 소주 한잔 하자. 예 형. 뭐 무슨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말투가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선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얘가 착한 것 같아. 아형 저 뭐 아닙니다. 뭐 이러잖아요. 보통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예요. 그러다가 그랬죠. 다음 술자리에서도 변함없이 그런 너무 착한 모습을 보이길래 그냥 농담처럼 물어보. 너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일탈한 적이 뭐야? 형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있단다. 너는 어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한참 고민하더니 야 이런 거를 뭐 이러는 거야. 형한테는 얘기해도 된다. 형 다 이해해. 뭐가 있니? 연극영화과 간 거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몰래 연극영화과 간 거예요. 야 그래도 막 그게 안 나오고 어떻게 이제 그만 마시고 일어날까? 형이 너한테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형 괜찮아. 근데 그때서부터 정말 제가 인식 자체가 이 친구 정말 연기를 하는 친구였고 그런 역할을 연기를 하는 물론 그렇겠죠. 뭐 저도 악역을 한다고 그렇게 나쁜 놈일까요?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때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선한.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저도 이 선한 기운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 좀 배우면서 살아야겠구나 해서 누가 해코지 하면 이렇게 막아주고 싶고 그런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